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전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도국산 대연산 배수지공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수도국산이라는 지명을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수도국산이라고 하는 것은 수돗물을 이렇게 저장해서 공급하는 배수지가 있는 산이다라고 해서 붙여졌던 명칭이 되겠는데요. 오늘날의 성동구 이 금호동에도 이 대연산 배수지 공원이 있는데,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배수지가 있어서 이곳에서 서울 전역으로 수돗물이 공급되던 그 산이다 보니까 오늘날 대연산이라고 불리우는 이곳이 일찍이 수도국산으로 이렇게 불려졌었던 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곳은 배수지가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서울 금호동에만 이런 배수지가 있는 수도국산이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수도국 박물관이 있는 인천 송현 근린공원에도 수도국산이 있고요. 천안에도 수도국산, 대전에도, 이렇게 전국적으로 배수지가 있는 산들을 통칭해서 수도국산으로 이렇게 불려져 왔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국산 금호동 대연산이라는 명칭이 한동안 불려졌었던 것인데요. 이것은 이 뚝섬 수원지에서부터 수압을 줘서 이 80m 높이에 있는 대연산으로 물을 쏴 올리게 되고, 그 대연산 배수지에서 서울 전역으로 이렇게 물을 공급했었던 것이 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1908년 우리나라 서울의 최초의 정수장이 바로 이 경성수도 양수공장이라고 하는 이 뚝섬 수원지가 되겠고요. 이로부터 시작이 되게 될 때, 이 시기에 뚝섬 수원지에 이런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는 바로 이곳에서 물을 쏴 올리기 위해서, 펌핑을 하기 위해서 당시에 엔진을 돌렸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곳에서 물을 정수를 해가지고 만들어진 수돗물이 서울 전역으로 배수가 되기 위해서 일단 대연산 배수지로 물이 보내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광해문을 거쳐서 을지로 오가 부근에서부터 4개 구간으로 분리되어 이렇게 공급이 되게 되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뚝섬에 있었던 이 수원지로부터 펌핑을 해서 올라가서 대연산에 배수지가 마련이 되게 되었던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낙차를 이용해서 서울 전역으로 공급이 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수지로부터 이 상수 관로가 묻혀져서 그 낙차에 의해서 서울 전역으로 전파가 되다 보니까 이 대연이라고 했던 곳이 불려졌었던 이곳에 배수지가 있으면서 수도국산이라는 명칭이 자연스럽게 붙여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뚝섬 수원지로부터 대연산 배수지의 수도국산에서 결국 서울 전역으로 물이 공급이 되게 되었던 것이고, 이곳에 제1 배수지와 제2배수지, 이렇게 배수지가 2개 있었다는 것을 이 표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2개의 배수지가 지도상에 표시되게 되었던 것이고, 이곳을 우리는 흔히 수도국산이라고 불려왔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연산 배수지의 유래를 보더라도 1907년 11월부터 상수도 시설 중에 하나인 뚝도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을 저수를 해서 시민에게 공급해오던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표지 설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 금호동이라고 하는 지역이 일찍이 무수막이라고 불려졌었던 동네다 보니까 원래 이 한강변의 물가마을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었고, 특별히 이 지역이 무수막, 무쇠막 등의 이런 명칭으로 붙여지게 되어서 오늘날에 와가지고는 수천리를 거쳐서 이곳 자체가 금호동으로까지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무쇠라고 하는 것이 선철로서 이것을 두들겨서 형틀에 부어가지고 각종 쇠로 이용한 각종 솥단지라든지 이런 당시에 도구를 만들었었던 동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무쇠막, 무수막, 근데 이것이 주로 물가마을에
있었던 이유는 이 강을 통해서 들어오는 숯이라든지 각종 선철의 재료가 되는 각종 재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서울의 서쪽 지역과 동쪽 지역에 이러한 수천리라고 불리우는 동네들이 있어 왔었고, 그래서 동무수막, 서무수막 이런 명칭들이 사용이 되어 왔었던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솥단지 등이 생산이 되어서 서울 전역에 공급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쇠막이라는 말이 한자로 바뀌는 과정에서 수천리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게 되었고, 또 그것이 오늘날의 금호동이 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무수막이라고 하는 동네는 한강변에 있어서 물가 마을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대장간 마을로서 자리를 잡았었던 것이 오늘의 쇠금자의 금호동으로까지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원래 한강변의 마을이었었던 것인데, 점차 이 마을이 확 커나가는 과정에서 소위 달동네 마을로까지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해방 이후에 소위 전제민들이 대거 유입이 되게 되었고, 또 한국전쟁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동네로 몰려들게 되면서, 서울로 몰려들면서 소위 집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산골 마을로 소위 달동네들을 점차 형성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이 수도국산 일대는 꼭 필요한 식수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동네이다 보니까 이 금호동 일대의 사람들이 더욱 많이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 금호동 일대에 금강제화 등의 사업체들이 소위 밀집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의 이 생활 권역으로 점차 자리 잡았기 때문에 결국 달동네 토막촌 무수막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 전체의 집들이 들어서는 금호동의 모습들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보면 이 산 정상 부분에까지 이렇게 집들이 빼곡하게 들어서는 자리가 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이것이 한양 사람들의 공동묘지가 있었던 수천리 공동묘지 지역에 해당이 되었었고, 가난한 사람들이 토막촌이 형성되었던 것인데, 이 금호동이 경성부에 편입되게 되었고, 또 1943년도에는 성동구가 되게 되면서, 특별히 1955년도쯤에 오게 되면 거주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서 오늘날의 5선 신금호역 중심으로 금호 북동이 생겨나게 되고, 오늘날의 3호선 금호역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금호 남동, 거기다가 옥수동까지 합쳐져서 금옥동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1959년도에 오게 되면 금호동과 옥수동이 다시 분동이 되게 될 정도로 이렇게 갈수록 이 지역의 거주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대되었음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금옥초등학교라고 하는 것이 있는 이유도 바로 이 금옥동의 이런 유래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70년대 초반에 반에는 산 정상에 이렇게 물탱크를 제외하고는 빼곡하게 집들이 들어설 수 있게 되었던 것도 이 물이 공급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산이었기 때문에, 이 동네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날에는 한때 드라마 서울의 달의 배경이 되었던 이 금옥동, 이 금호동 지역이 오늘날에 이처럼 사람들이 살고 싶은 동네의 별천지로 변모한 금호동이 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바라보게 되면 오늘날에는 매봉산으로부터 이어져서 대연산으로 이어져 내려가는 남산의 산줄기를 따라서 한강이 바라다 보이는 전망 좋은 마을로 이렇게 변화되어 나오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지금도 이렇게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주택지로 변화된 모습을 이 금호동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고, 이 과정 속에서 영봉산 근린공원이 형성이 되면서 서울의 중요한 녹지 공간으로서 무학봉 근린공원, 대연산 배수지공원, 금호산, 매봉산으로 이어지는 이런 근린공원이 만들어지는 자연 친화적인 이런 숲길이 조성되어 있는 아름다운 마을로 변화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수도국산이라고 불리워졌던 명칭들이
실은 잊혀지게 되면서 대연산 배수지공원으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수도국산 금호동의 역사 속에 등장했었던 바로 이런 명칭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연산 배수지공원이 된 수도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